다음으로 네 번째 주제 발표로 장흥 항일 독립운동 역사적 유산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건상 건조광역시 교육청 소통교육관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흥에 몇 년째 와서 이런저런 장흥 지역의 역사 유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제가 전날일보에 근무를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광주시 교육청 공무원으로 다시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들만 좀 사례 중심으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에 있기 때문에요. 장흥의 역사적 자산이라는 건 이미 알려져 있는 회령진성하고 동학농민혁명 관련된 시설들, 안중문사, 사당, 해동사 같은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해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념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역사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동사에서 지금 밑에 있는 이 공간, 지금 현재 해동사는 이제 2000년대에 세워진 것이고, 원래는 저 흰 원안에 있는 저게 이제 한 칸짜리 우리 죽산안씨 사당 만수사 옆에 있었던 그 공간이죠. 그래서 탐방로에서 앞으로는 저 공간을 좀 소개하는 것, 저게 중요합니다. 당시 1955년이었으니까요. 1955년도 그 무렵에 세워졌을 때니까 그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면서 진행을 하면 훨씬 더 장흥 해동사를 효과적으로 더 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념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냐면 진입 도로와 주차장 시설이 이제 완벽히 되어 있고, 조만간 내년 정도 되면 기념시설들이 좀 들어설 것으로 예상합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구체적으로는 아까 한 칸짜리 해동사 왼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그 사인정이라고 김구 선생과 관련된 것인데, 장흥군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저기에 편만에다가 사인정에서 김구 선생이 하루를 머물고 가면서 제1강산이라는 글씨를 써줬다고 해서 그걸 이제 바위에 새겨놨는데요. 좀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일단 장흥군에서 안내판에다가 새겨놨습니다. 근데 그 표지판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게 있어요. 해방 전 총선거 때, 그런데 정부 수립 전 선거 이렇게 돼 있는데, 정부 수립은 1948년이니까 수립은 48년 우리가 8월 15일에 정부 수립됐지 않습니까? 총선거는 1948년 5월 1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수립 전에 이 유세가 장흥 초등학교에서 유세가 있었는데, 그것을 정부 수립 이후에 있었던 총선거에서 유세를 하러 장흥에 와서 어떻게 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 역사적 팩트는 좀 잘못됩니다.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정남진에 있는 우리 안중근의사 동상인데요. 안중근의사 동상이 이게 이제 그 정남진에서 저기가 동경 126도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남진에서 반드시 위로 올라가면 하얼빈 의거 현장인 하얼빈 역이에요. 그래서 이 동상을 우리 김상창 선생님 토론문에가 이 동상을 좀 옮겨서 해동사 자리에다 좀 옮겼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도 좀 있었는데, 그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기 자리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념시설이 된다 그러면 안중근 동상을 다시 한번 세우는 것도, 다시 새롭게 세우는 것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안중근이 관련된 것이 우리 장흥에 핵심적인 시설들이 있는데요. 국가현충시설로 안중근 시설 동상이 5개가 있습니다. 국가현충시설로 관리한 안중근 동상이, 그 중에 광주 전남이 3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2개가 서울에 있는 남산 안중근 기념관 앞에 하나, 그 다음에 육군사관학교에 하나, 이렇게 해서 총 5개예요. 그 3개가 어디냐면 광주 중의공원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평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장성 상무대에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5개가 있는데, 그렇게 광주 전남 지역의 제1호 사당, 그 다음에 제1호 기념비, 제1호 안중근 숙모비가 광주 전남에 집중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말의병하고 관련있습니다. 한말의병하고 같은 시기에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말의병, 특히 전라도 한말의병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살육했던 최고 책임자가 누구냐면 이토 히로부미거든요. 조선통감으로서. 그래서
그런 원한을 갚아준 사람에 대한 기억하는 활동이 광주 전남에서 굉장히 강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만 음악하고 이 안중근 유적하고 장흥군에서 그걸 따로 띄어서 생각할 게 아니라 같이 이걸 묶어서 이제 보셔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사에서 한반 의병들이 굉장히 이제 항일사에서 중요한데 안중근하고 이걸 별개로 보지 않고 두 개를 같이 묶어서 광주 전남 지역에 안중근 유적이 많은 이유가 한반 의병하고 직접적 관련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지역, 안중근과 관련된 항일 생애를 장흥 지역에다가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좀 구현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은 한번 전에도 한번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드립니다. 책에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사례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 능주에 가면, 능주면에 가면 중국에서 활동했던 정률성 선생이라는 분이 계세요. 중국의 100대 영웅입니다. 국적은 원래 이 능주초등학교 1학년을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1933년에 중국으로 넘어갔는데요.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 음악가 말씀. 예, 항일 음악가 말씀이신데요. 중국에서 활동해서 1914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976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능주초등학교를 1학년을 다녔습니다. 이분이 한 학년. 그런데 능주에다가 학교에다가 흉상, 그 다음에 학교 벽면 전체에다가 정률성 동상, 얼굴 사진, 그 다음에 그 학교에다가 기념 교실, 그 다음에 정률성이 조금 7년 살았던 그 옛집, 그 다음에 전체 유적지 안내도 이런 것들 해서 능주 일대다 저걸 집중적으로 저렇게 설치해놨거든요. 능주 초등학교 1년 다닌 분을 저렇게 해놨습니다. 왜 해놨냐면 중국 관광객들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화순군에서 저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역사적 상황을 좀 집중화해서 저렇게 하는 사례를 우리도 장흥도 한번 스터디를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장흥에서 지난번 우리 장흥의 그 한일 독립운동사 책자를 내면서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약간 그 말씀하셨는데요. 1930년대 전남운동협의회 그 사건이 있는데요. 1933년 5월 14일 날 이제 해남에서 이게 성립이 됩니다만은 주 내용은 뭐였냐면 장흥, 왕도, 해남, 영암, 강진 멀리 저기 동네 부산 지역 동네까지도 이제 조직들이 설치는 됩니다만은 주로 이제 전남 서남부 지역에서 농민을 주축으로 한 사실상의 농민의 어떤 그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의 단체가 되는데 이게 이제 558명이 검거가 돼서 굉장히 크게 이게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은 장흥 지역의 검거자가 한 80여 명 돼요. 558명의 검거자 중에서. 그런데 장흥 지역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분이 전체로 36명으로 현재 장흥 지역 독립유공자가 62명인가 될 겁니다. 그 지역의 절반 정도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장흥의 항일 자산을 뭐라고 하든 간에 전남운동협의회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 보도에 공산주의 운동으로 이게 보도가 되거든요. 적색 농민조합 운동으로 관련되면서 그래서 이제 이게 해방 이후에 또 이분들이 주로 인민위원회랄지 건국 준비위원회 건준이랄지 인민위원회 이런 데서 좀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독립유공자를 배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운동협의회 자체를 지금 우리 교과서나 이런 데서 전혀 지금 다루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 좌익이라는 그런 것은 좌익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당시의 시대 사조가 사회주의 사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지금 우리가 떨칠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컴퓨터랄지 모든 걸 지금 문물이 흘러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가 좋아하든 싫든지 이건 달려 우리한테 오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1920년대 30년대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 사회주의 사상, 러시아 혁명으로부터 이루어졌던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것은 새로운 하나의 사조였고 지금의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보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 지금의 남북 분단의 상황에서 저것은 북한하고 연계된 뭐 공산주의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것은 좀 더 너무 비약적이고 지금의 논리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남운동협의를 간단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쪽에 이제 이런 조직 구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주로 이제 상당한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이 장흥 쪽에서는 유재성이라는 분이 이제 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었던 분이 당시 총책임자 김홍배, 이분이 이제 해남 분이시고요. 오른쪽 지금 흑백 저기 양복 입으신 분이 이제 완도 출신의 구원하고 선정 교양했던 이경 선생이세요. 여기 이제 핵심 조직원들이. 제가 이경 선생 제가 조카 손자입니다. 저기 유재성의 유자는 한자로는 무슨 자를 씁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자 제가 아니 유시가 4개가 되거든요. 예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뭐 우리 조합원 수는 3,000명 정도에 달했다고 하고 검거자는 아까는 뭐 수백 명에 달했고 500명이 넘었는데 당시 이제 오른쪽에가 이제 중앙에서 있었던 신문에 보도된 내용 한 면 전체가 전남운동 협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전라도 끝터리, 강진, 장흥, 완도, 영암 이 일대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이 정도로 보도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당시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자, 그 당시에 조선일보는 호해를 발행합니다. 오른쪽 상단은 전남 운동협의회 사건 진상이라고 해서 이제 지금 제일 위에 상당히 그러거든요. 이거 오른쪽에 보면 호해지 않습니까? 호해 조선일보. 근데 이 광주 여기 전남운동협의회가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요. 광주학생 독립운동의 출신자들이 고향에 내려와서 다시 운동을 한 게 전남운동협의회입니다. 그러니까 광주학생 독립운동이 1929년에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1931년까지 감옥에 있습니다. 대구 복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대구 교도소에서 대구 감옥에 있다가 31년 6월 달에 이제 이분들이 풀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와서 이분들이 이제 주로 30년부터 31년, 32년 그래서 33년 이 무렵까지 해서 고향에 내려와서 대학 당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감옥 간 사람들도 이분들이 그대로 내려와서 자기 고향에서 농민 조직을 다시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학생 신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주 학생 독립운동하고 전남운동협의회하고는 동전의 앞뒷면하고 똑같습니다. 이 출신자들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 출신자들의 하방이었다. 아래 하자 내려가는 거죠. 지역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장흥 출신 전남운동협의회 독립운동자 서훈자를 가장 최근까지 자료를 뽑으니까 쭉 이런 분들이 이제 계셨고 이것은 이제 그 전에 이제 우리 홍 교수님이 좀 이렇게 저기 써주셨던 자료들도 있으니까 이거 뒤에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부분이 이제 같은 이씨들 같은 건 이렇게 집안 또는 사촌 형제들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주목하는 게 용산면 어산리라는 건데 우리 그 뒤에 토론문에서도 그 마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던데 저는 이제 여기를 못 가봤습니다만 용산 어산리에 지도상으로는 보니까 장흥교도소가 있는 마을 지금 이전한 장흥교도소 그쪽이 마을이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이 마을의 어산이라는 이 조그만 동네에서 여러 분들이 문순옥 선생부터 해서 7명의 독립유공자가 나옵니다. 주로 했던 게 전남운동 협의회 사건과 관련된 사안이었고 거기에 이제 이유섭 선생 같은 분이 좀 대표적인 인물로 나왔고 당시 뭐 언론에도 보도가 되는 그런 이제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용산면 어산리를 장군에서 항일 마을로 지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좀 육성하기다 보면 좀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사례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여기는 어디냐면 해남 북평면 이진 마을입니다. 해남 북평면의 그 남창 그 완도에서 이렇게 해남에서 완도 넘어가는 그쪽에 있는 마을이 이진 마을인데 아까 그 전남운동협의회를 설립했다는 그 사람 동네예요. 근데 여기가 이진 마을이 인진회라는 이순신 장군이 여기서 약간 며칠 머물다 뭐
토사 광란도 나고 뭐 그렇게 했던 이제 마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을의 입구에 가면은 저런 비석이 하나 서 있습니다. 이 마을이 얼마나 대단한 마을인지를 쭉 무슨 내용으로 했냐면 무슨 장관이 나왔네, 무슨 뭐 어디 박사가 몇 명이네, 뭐 누가 고시 학교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 마을에서 누가 독립운동을 했었다라고 쫙 그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남운동협의 김홍배랄지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독립운동을 했었다. 우리 마을은 이런 그 뼈대 있는 마을이다 라고 돼 있고, 그 내용에 저 비석을 기준으로 해서 그 내용을 발췌해 가지고 전남일보에서 한 면으로 이 마을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남 두평의 항일운동의 성지다라고 해서 저 이진 마을, 이진 그 조그만 마을이에요. 지도를 여기 저 그림을 보시면 밑에 사진을 보시면 저런 마을, 바닷가 마을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용산 그 마을 같은 경우 7명이나 독립유공자가 나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거의 묻혀져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평 이지마을 같은 이런 사례를 좀 참고를 하고 언론 홍보를 통해서 하면 장흥의 이런 역사 유산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알리고 또 지역민들에게 자긍심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곳이 이제 완도 소환된도에 항일의 섬이라고 독립유공자가 여기 20명 나오는데, 이제 면 전체에서 20명이 지금 나오는데요. 독립유공자만. 그래서 이제 그 면의 입구에 가면은 이제 항일 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각종 기념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예 자기들이 소환도 앞에다 반드시 항일의 섬 소환도 이렇게 이제 붙여놓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저 왼쪽에 사진 보면 저 소환도라고 저기 좀 가게 하나 보이시죠? 왼쪽에 칼라로. 저기는 광주시 교육청 그 뒤쪽에 있는 식당인데 저 식당 주인이 소환도 분이세요. 근데 간판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항일의 섬 소환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소환도 출신들은 항일의 섬이라고 반드시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식당 이름조차도, 식당 간판조차도. 그래서 독립유공자가 20명 나왔는데 이 소환도의 연간의 이 독립 관련된 항일 관련된 역사 답사객이 수천 명에 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뭐 워낙 전국적으로 알려진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장흥도 전남운동협의회랄지 뭐 동학이랄지 안중이랄지 수많은 자산들을 가지고 있는데 뭐 구슬이 서말이라도 꽤야 보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런 사례들을 스터디를 해서 좀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가서 사진 찍을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기념탑이 있어야 되고 저런 기념 동상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에 무슨 학생들이 가서 좀 볼 수 있는 뭐 이런 교육관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리면 장흥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 자산들이 참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상호 연계해서 하고 이제 학교 교육하고도 연계를 좀 하고, 그래서 특별하게 장흥 지역의 그 항일 유적지들을 학교 현장 내 교육의 필수 코스로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참고로 이제 제가 소속되어 있는 광주시 교육청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광주시 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교가 대략 320개 정도 됩니다. 초, 중, 고등학교가 320개 정도 되고 학생이 18만 명 정도 되고 교사가 대략 14,000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 공무원들이 한 7,000명 정도 되세요. 전체적으로 학생, 교사, 교육 공무원이 2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장흥구는 하루빨리 광주시 교육청하고 우호 협력 교류협정을 체결해야죠. 그래서 수학여행 다니랄지 이런 필수 코스 여기 오도록 20만 명의 시장을 잡는 겁니다. 어디를 가냐면 해동사 같은 데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를 와보면 제가 수년째 여기를 왔는데 불편한 게 하나 있습니다. 1박을 하기 어렵습니다. 숙소가 없습니다. 숙소가. 저기 청소년 수련관이 있는데 수련관 그 저기 산 밑에 수련관이 뭐랄까 학생들이 자기는 좋습니다만은 뭐 그럴만합니다만은 일반인들 자기에는 온돌방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코로나 이후로 둘이 자는 것도 불편한데
4~5명씩 이렇게 자도록 되어 있는 큰 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보다는 반드시 이걸 여기 장흥군이 역사 자산을 지역 경제로 연결시켜 나가려면 반드시 학생용이나 단체 숙박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전남 나주시 같은 경우는 학생 생활관이라고 해서 이런 것을 대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지금 약 200실 정도 규모로 시에서. 그래서 그런 시에서 그런 생활관, 우리 같은 경우는 뭐 호텔 같은 건 말고요, 생활관이라고 해서 학생 시설도 좀 짓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잘 지어서 해야만이 여기가 거쳐가지 않는, 지금 장흥에 오면 4시간밖에 안 머물거든요. 점심 한 끼 먹고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1박 2일 정도의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그러니까 1박 2일이 안 되니까 어디를 못 가냐면 정남진, 관산 그쪽을 못 갑니다. 해령진 쪽을 1박 2일이 안 되니까 하루 당일치로 가야 되니까 여기 동학 보고 그 다음에 해동사 보고 그냥 올라가는 그런 형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장흥군에서 문화관광 전략을 좀 수립을 잘 하시면 가깝게 광주시에 20만 명의 교육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적절하게 잘 활용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장흥의 마지막 그 전남운동 협의회 관련된 이분들의 그 마을이랄지 그 현황들을 독립유공자의 절반 58%나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잘 좀 더 사후에 더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